자, 자치단체장 네. 배우자에게 네. 300만 원짜리 백을 감사의 표시로 갖다 줘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동사무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좀 더 좋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뭡니까 이제 청탁을 한 내용에 대한 것을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죄가 없어지고 검찰에서 수사하다가도 이거는 아, 감사의 표시를 줬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해줍니까? 근데 그 지금 우리 김종욱 박사님의 설명대로나 또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김건희 케이스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물을 합법화해주는 그런 결정을 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뇌물이라는 범죄를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 공적인 권한을 신성한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해버릴 뿐만 아니라 다 은밀하게 돈을 매겨가지고 공적 권한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나 민주공화국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의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뇌물죄를 세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럼 뇌물죄의 요건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과 대가성입니다. 근데 직무 관련성은요, 지금 문제된 게 직무 관련성인데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게 없어요. 대통령은 최고 권력이고 권력의 정점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직무가 모든 거에 관련성이 미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뭐 받기만 하면 그냥 뇌물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는 박근혜가 안 받았는데 최순실이 받았는데도 그거 경제공동체로 묶었고요. 또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엮은 겁니다. 이재용과 박근혜가 제3자 뇌물에서 청탁이 필요한데 청탁도 눈빛만 보고 묵시적으로 청탁했다 그래가지고 뇌물로 일반 뇌물죄, 제3자 뇌물죄로 다 싹 갖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가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완전히 벗어난 해석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권익위의 해석이 얼마나 오락가락했습니까?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따위 소리를 했거든요. 그럼 대통령 기록물이면 당연히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직무 관련성이 없대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뇌물로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면 당연히 고맙겠죠, 뇌물범은. 근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니까 뇌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얼마나 궤변이냐. 그래서 제가 그냥 법은 상식이거든요. 그냥 법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김건희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세요. 알선수재죄 특가법에 나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무원 맞죠? 알선에 대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뭐가 더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변호사법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111조 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YS 대통령이나 DJ 대통령의 아들도 현직 대통령일 때 그 소통령 김현철 씨 알선수재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제목으로 다 구속된 거거든요. 근데 왜 김건희만 예입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처벌을 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 규정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례가 있듯이 자, 이 경우에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건의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단체장의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먹었어요. 감사의 표시로 받았어요. 이것도 지금 검찰에 가면 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괜찮은데 왜 나만 처벌해? 라고 했을 때 무혐의를 해주냐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법은 법대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하나의 사례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최고의 권력자의 배우자가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 김종욱 박사님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우리가 공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잖아요. 그만큼 무거운 만큼 권한도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뇌물이라는 걸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저 같은 행정관들도 일부를 선택하거나 누군가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윗단일수록 권한만큼 책임만큼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 심지어 제가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애들 학부모
그 상담 갈 때 커피 하나 못 사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대법원에서요, 뇌물수수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공사업체가 이제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200만 판정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은 도대체 뭐냐? 판례 난 거. 그럼 이거 다 뒤집어야 됩니까? 그동안은 이 사람도 억울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더 웃긴 건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홈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딱 가면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고 하죠. 딱 팝업이 떠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으면 압니까?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어쩌자는 거죠? 공직자의 친척에게는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홈페이지에 가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고 팝업이 떠요. 많이 갖다 이게 바치라 이 어떻게 말이냐? 나라가 이따위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라 이 말이냐? 네,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진짜 억울하네. 나 청와대에 2급 공무원일 때 그때 우리 배우자 돈 팍팍 받을 거 그랬네.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씀하신 권익위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 또라이들인데요. 미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 때 다 망가지고서 모든 게. 100만 원까지 선물은 가능합니다는 말이 돼요. 미친 거예요. 근데 선물도 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도자를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다른 것들이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지 마음대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진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한 사람을,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임성근 수사단장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억울해지는 것처럼 저희 김건희 디올백 하나 문제와 관련해서 무혐의 종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그리고 제가 볼 때 검찰들 이거 판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판까지 못 올라갔으니까 네. 판례로 남지도 않을 건데 검찰들 그때도 다르겠죠. 어느 때는 힘없는 놈들한테는 청탁금지법 과도하게 제시해가지고 야 너 벌금 내라고 아마 소위 벌금형을 때릴 거고, 이렇게 힘이 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다르니까 직무 갈등이 없네라고 하는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 사회는 저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특수계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잘 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검찰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수계층을 갖다 인정하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